안녕하세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히얼세이 익셉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얼세이 형식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면 히얼세이다 하면은 이제 난 히얼세이냐를 살펴봐야 되고 또 히얼세이 익셉션이냐 살펴봐야 되는 거죠. 히얼세이 익셉션의 근본적인 취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제 폴리스맨이 이제 갔어요. 폴리스맨이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빅팀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빅팀 또는 어떤 위트니스 이런 사람들이 폴리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죠. 교통사고 어떤 빅팀이 폴리스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폴리스가 이 얘기를 이제 코트에 와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면 이건 out of court statement 아니겠습니까? 이 빅팀이 죽었다 봐요. 죽었다.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히얼세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난 히얼세이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살아서 이 사람이 당사자로 여기 나와 있던지 또는 얘가 한 얘기가 있는데 얘가 무슨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장 사실이 콜트에서 지금 다퉈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퉈질 때 그거에 대한 증거로 들어갈 때는 난 히얼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히얼세이 익셉션은 히얼세이야요. 히얼세이인데 예외적으로 얘가 비록 콜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얘가 예외적으로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다. 폴리스가 이제 사고 현장에 갔는데 빅팀이 거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좀 드라이버 트럭에 플레이트 넘버 번호를 막 알려줘요. 죽는 순간에 애워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회개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진실되게 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죽음을 임박했는데 거짓말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있다. 이런 거고. 또 그 전에 한 얘기가 콜트에서 공식적인 법률 절차에서 한 얘기다. 그때의 한 얘기가 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보통 형사사건이 먼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사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형사사건에서 한 얘기들, 그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반대 당사자에게, 다툴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얘기 좀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느냐, 네가 보고서 얘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다툴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한번 스크린을 거쳤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죠. 또 statement against interest예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말을 해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말을 하면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forfeiture by wrongdoing. 이것은 지금 빅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이제 콜트에 위트니스로 나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디펜던트가 드라이버가 살해했다. 그러면은요, 이 빅팀이 이 폴리스맨에게 한 모든 얘기는 그냥 다 들어가요. 이런 어떤 벌칙적인 조항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 콜트가 이제 지금 이쪽으로 폴리스맨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모든 얘기는 이제 히얼세이의 익셉션으로 해서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파리 어드미션, 파리 어드미션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
저거는 파리가 자백한 거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직역을 하면 파리가 자백한 거라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데 거짓으로 자백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거 statement against interest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파리가 자백을 했다는 거. 파리라고 하면은 이 플레인티프하고 이제 디펜던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는 파리. 그럼 파리가 자백을 했다. 파리가 자백을 했는데 거짓말 하겠냐 이거죠. 자백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예외적으로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다. 100%는 아니겠죠. 여기 증거 능력, relevant하고 reliable을 따질 때는 100%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신뢰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거 가치의 문제, 그것을 그거에 얼마의 가중치를 둬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이냐는 이제 주어리들 판단할 거예요. 들어가 왔어도 그걸 종이 취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전에 히어스의 익셉션으로 이제 봤는데요. 최근에 FRE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FRE예요. Federal Rule of Evidence예요. Evidence. 거기에서는 이거 당당하게 이것을 non-hearsay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요? 팔이 어디 있어? 나와 있잖아요. 디클레어런트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당사자로 당당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것은 난 히얼세이로 이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파리 어드미션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빅팀, 교통사고 빅팀이 이제 드라이버를 상대로 이제 수를 제기하는 케이스예요. 드라이버를. 빅팀이 이제 플레인티브가 돼가지고 이제 드라이버를 상대로 이제 수를 제기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봐요. 그랬을 때, 빅팀이 그랬을 때, 그랬을 때요,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레인트가 빅팀이 되고 이제 디펜던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빅팀이 폴리스맨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빅팀이, 자기가 제이 워킹을 하고 있었다. 근데 얘가 가석으로 와서 쳤다. 제이 워킹 아주 무단 횡단.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는 거, 빅팀이. 제이 워킹. 무단 횡단. 이런 얘기도 했고, 물론 얘가 과속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드라이버가, 이 폴리스맨을 여다가 위트니스로 신청을 해가지고, 들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빅팀이 이 제이 워킹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폴리스맨이 이제 여기 섰어요. 섰을 때 얘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히얼세이가 맞거든요. 그럼 못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왜 들어왔냐면 이 파리잖아요. 빅팀. 파리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리 어드미션의 취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제이 워킹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쪽에서 이 폴리스맨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히얼세이 맞는데 난 히얼세이라든지 히얼세이 익셉션에 해당이 돼야 이제 여기서 판사님 오케이 하겠죠. 근데 히얼세이 익셉션 중에서 히얼세이 익셉션 중 파리 어드미션 이게 이제 FRE는 난 히얼세이로 분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말한 사람이 콜트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이 제이워킹 말한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파리 어드미션의 취지인데 중요한 것은요. 파리 어드미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파리 어드미션 저거는 파리 어퍼넌의 어드미션이에요.
파리 어포넌이 어드미션. 여기가 어포넌이 들어가요. 원래 공식성 파리 어포넌트의 어드미션.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빅팀 측에서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오는 경우는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당사자가 콜트에 아무리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측에서 또 본인이 자기가 한 얘기를 갖고 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빅팀 파티지만 누가 갖고 들어오냐면 이 디펜던트 측에서 이 빅팀이 폴리스에게 한 얘기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만약에 과속 얘기가 있습니다. 과속 얘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빅팀이 자기가 폴리스에게 한 얘기, 이 얘기를 갖고 들어오려고 폴리스에게 증인 신청을 했다. 그래서 폴리스가 이제 100마일로 달렸습니다. 라는 것을 빅팀이 폴리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좀 해달라고 빅팀이 폴리스에게 요청했어요. 그럼 폴리스가 와서 저 얘기를 빅팀한테 들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했을 때 여기 그러면 히어세이 맞는데 난 히어세이라는데 히어세이 익셉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돼야 판사님이 허락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파리의 어드미션으로서 저게 허락이 되겠느냐? 파리 어드미션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빅팀이 여기에 콜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저것은 자기가 한 얘기를 물론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오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폴리스를 통해서 이제 들은 바를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돼도 이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한 얘기를 이제 자기가 갖고 들어오는 이런 형국이라 이것도 이제 믿을 수 없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아까 전에 난이 히얼세이 문제에도 당사자가 콜트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히얼세이가 아니다. 다만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들어온 것은 난 히얼세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리 어드미션 파리가 한 얘기들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들어온다. 자기가 자백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들어오는 또는 자기 측에서 주도해서 갖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는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어드미션은 정확하게 파리 어포넌의 어드미션이에요. D 입장에서는 파리 어포넌은 빅팀이죠. 빅팀. 아셨죠? 네. 그러니까 파리 어포넌의 어드미션이니까 D가 기준이 되면 D의 어포넌이 누구냐면은 D의 파리 어포넌은 얘란 말이지. 얘. 그러니까 얘의 어드미션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본인 측에서 본인의 어드미션을 갖고 들어와서 안 된다. 중요한 사안이에요.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파리 어포넌의 어드미션. 내가 파리라면 파리 어포넌은 상대방이죠. 근데 내가 상대방이 어떤 어드미션한 거 상대방이 한 얘기를 내가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미팅리스트에 서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내 측에서 그 얘기를 들은 증인을 신청해서 그 얘기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바로 파리의 어포넌의 어드미션인 거죠. 그랬을 때 그게 히얼세이 익셉션 또는 난 히얼세이로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파리 어포넌이 저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한 얘기를 갖고 들어온다든지 또 내가 주도가 돼가지고
내가 한 얘기를 들은 사람을 증인으로 서서 갖고 들어온다.